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하원, 정부 폐쇄를 막기 위한 개정 계획 승인, 그리고 주식시장이 크랙 코카인에 중독된 남성이 늘고 있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미국 정부 폐쇄를 막기 위한 하원의 새로운 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법안은 미국 정치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 폐쇄를 막기 위한 하원의 움직임. 미국 하원은 정부 폐쇄를 막기 위해 차정 마감일 직전에 개정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재난 구호를 위해 1,000억 달러,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 달러를 추가로 제공하며 연방정부의 자금을 2024년 3월 14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구했던 부채 한도 증가는 제외되었죠. 둘째, 압도적인 표결 결과. 이번 법안은 하원에서 366대 34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통과되었습니다. 특히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가 협력해 특별 패스트트랙 절차 기준을 충족한 것이 눈에 띕니다.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은 이 법안을 세 번째로 제출했고 결국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셋째, 트럼프의 개입과 논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회가 부채 한도를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압박했지만 공화당은 이를 내년으로 미루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트럼프가 지지했던 다른 법안은 목요일 투표에서 부결되었고 이는 공화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넷째, 법안의 다음 단계. 이번 법안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민주당이 통제하는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최종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야 합니다. 법안이 자정을 넘기기 전에 서명되지 않으면 연방 정부는 부분적으로 폐쇄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다행히 중요한 서비스는 계속 유지되지만 연방 직원들은 일시적으로 휴직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부채 한도와 공화당의 계획. 공화당은 내년에 1조 5천억 달러의 부채 한도를 늘리고 동시에 메더케어와 식품 쿠폰 같은 지출 프로그램에서 2조 5천억 달러를 삭감하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실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적자 규모와 정치적 이견 때문에 공화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많기 때문이죠. 여섯째, 미국 정치의 현재 상황.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그의 결정 방식에 불만을 표하며 다음 의회에서 그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하원의 결정은 정부 폐쇄를 피하고 재난 지원을 제공하며 단기적으로는 연방 정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부채 한도 문제와 공화당 내부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 정치의 복잡한 상황과 그 경제적 영향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최근 주식시장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중독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옵션 거래와 같은 위험한 투자 방식이 도박 중독처럼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텐데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옵션 거래의 크랙 코카인 효과. 옵션 거래는 작은 금액으로 큰 이익을 낼 수 있지만 동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투자 방식입니다. 뉴욕에서 열린 갬블러즈 어나너머스 도박 중독자 모임에서 한 참석자는 옵션 거래를 크랙 코카인에 비유했을 정도로 강력한 중독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죠. 실제로 옵션 거래에 중독된 사람들이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거나 가족의 돈을 탕진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둘째, 왜 사람들이 빠져드는가? 팬데믹 기간 동안 거래 앱의 보편화와 밈 주식의 유행은 많은 사람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라빈후드와 같은 중개 앱은 주식을 사는 과정을 음식 배달처럼 쉽게 만들었고 이는 사람들의 거래 습관을 더 자극했습니다. 주식 외에도 암호화폐, 스포츠 베팅, 단기 옵션 등 다양한 형태의 도박적 투자 방식이 등장했습니다. 셋째, 중독의 악순환. 거래 중독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 투자자는 암호화폐로 100만 달러를 벌었다가 모두 잃은 뒤 아침에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중독으로 인해 가족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사회적 고립이나 우울증에 빠지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넷째, 심리학적으로 보는 중독의 메커니즘.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 브라이언 크너슨에 따르면 옵션 거래는 뇌에 강력한 도파민을 분비시켜 중독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화학적 반응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큰 위험을 감수하며 계속 거래하도록 만듭니다. 특히 큰 손실 후에 이를 만회하려는 심리적 압박은 중독의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다섯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자조 모임이나 치료센터를 찾고 있습니다. 갬블러즈 어나너머스는 회원들에게 옵션, 암호화폐, 주식 거래를 포함한 모든 위험 자산에서 손을 떼라고 권고합니다. 일부 치료센터에서는 앱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핸드폰에서 거래 앱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의지와 가족, 주변 사람들의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는 아내가 이제 그만하지 않으면 우리 관계도 끝이라는 최후 통첩을 준 뒤에야
거래를 멈출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식시장의 도박적 거래 방식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개인의 정신 건강, 가족 관계, 그리고 사회적 안정성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중독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투자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재정 상태와 심리 상태를 점검하고 위험한 거래 방식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이나 자조 모임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